자, 시작합시다. 정적분. 자, 정적분의 정의죠. 정적분의 정의. 부정적분은 경계값이 없지만 정적분은 경계값이 있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아래끝, 얘를 우리가 뭐 윗끝 이런 식의 명칭이 있는데 뭐 이런 걸 굳이 막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를 적분을 하시면은 이렇게 쓰시지. fx에 a에서 b.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빼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고요. 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적분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정적분을 했을 때는 변수로 나오잖아요. 결과값들이. 근데 정적분을 하게 되면 무조건 상수로 나온다라는 거.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 적분 구간이 같다라면 얘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앞에 뭐 상수가 곱해져 있다라면은 상수는 앞으로 당겨줄 수 있고요. 부정적분이 가지고 있는 성질과 비슷하죠. 합차가 찢어질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쓰지 말까? 합차는 쓰지 말자. 얘를 우리가 이렇게 찢어줄 수도 있습니다. 적분 구간. 아이고. 여기에 있는 C는 A와 B 사이에 있는 걸 써야 되죠. 그렇죠? 지호야?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 기억이 맞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1에서 5 바깥쪽에 있으면 그러면 1에서 3 3에서 5 이 말이죠.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500 뭐야 이거 500을 여기다 쓰면 안 되지. 얘를 300 이러면 안 된다고요?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아영 돼 안 돼? 이건 됩니다. 얘가 라지 F 300 마이너스 라지 F 1이 될 거고 얘가 라지 F의 5 마이너스 라지 F 300이 되니까 어차피 얘는 지워져요. 무조건 됩니다. 꼭 안에 있는 숫자를 쓸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문제들에서는 보통 사인값을 이용해서 나타내기는 하죠. 그런데 꼭 결과 그 가운데 C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부정적분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정적분에서 성립하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적분 구간이 같고요. P 적분 함수의 모양이 같다라면은 변수가 다른 변수가 되더라도 우리는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분한 다음에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숫자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 변수가 어떤 변수가 나오든 상관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괜찮죠? 다음에 구간에 따른 정적분. 자, 일반적으로 fx가 그냥 일반적인 다항 수식으로 표현된다면 좋겠지만 fx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함수로 정의가 돼요. 또는 세 가지. x의 값이 a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랬을 때 만약에 뭐 알파에서 베타까지 fx를 적분하여라 라고 한다라면은 a는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알파에서 a까지는 얘를 적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베타까지는 hx를 적분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함수들이 있습니까? 맞아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들. 그렇죠?
또는 뭐 fx가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직선이 가다가 여기는 이렇게 상수함수로 가는, 여기가 만약에 3이야. 그런데 뭐 0에서 6까지 적분하여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 따로따로 우리가 적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은 이야기고요. 절대값 기호가 그 피조분 함수나 인테그럴 안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그 절대값 기호를 없애주고 적분을 하셔야 되는데,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건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0에서 뭐 4까지 절대값 x-1의 dx 이렇게 있다라면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것들은 적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항상 구간을 나누어서 얘가 0에서 1까지는 -x 플러스 1의 dx가 될 거고요. 1에서 4까지는 그냥 x-1의 dx가 될 거고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시면 돼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세요? 괜찮아? 다음 주기함수의 정적분. 이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대수에서 이거는 주의하라고 배웠죠. 이렇게 나오면 무슨 이야기죠, 동현아? T마다 똑같은 함수값이 나온다. 상준, P를 주기로. 지호, 네. 아영. 뭐 어느 의견? 누구의 의견? 네. 대수에서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주기가 P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도윤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건 P마다 같은 함수값을 가진다라는 표현이지 얘가 주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그러려면 범위가 나와야 돼. 0에서 P까지 어떤 함수가 세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최소의 뭐 양수 이런 것들이랑 조건이 있으면 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f의 x 플러스 파이가 fx가 되는 걸 보기 위해서 모두 찾아라. 그럼 fx가 만약에 사인의 3x다. 그럼 얘는 주기가 얼마니? 3분의 2파이잖아요. 3분의 2파인데 얘는 주기가 파이니까 이건 안 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3분의 2파를 여러 번 더하다 보면 파이가 만들어지죠. 그치? 3번 더하면 파이가 되니까 안 되네. 안 되네요.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되고 6분의 파이 정도 해야 되는군요. 6분의 6x는 주기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를 3번 더하면 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한다.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단원에서는 이런 표현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게 주기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만 그 이외의 단원들은 얘를 주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들이 다 따라오거든요. 가장 작은 양수 또는 0에서 p까지 함수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thinking. a에서 b까지 fx의 dx랑 a 플러스 p에서 b 플러스 p까지 fx dx랑 어떨까요? 얘네들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이거 느낌 와요? 이 모양이 반복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고 합시다. 여기가 만약에 뭐 3이야. 얘가 6이고요. 그럼 얘를 0에서 1까지 적분을 한 거랑 얘를 3씩 더해주면은 3에서 4까지 적분을 한 거랑 어차피 3칸 이동한 거니까 똑같은 모양을 적분할 거라서 동일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럼 얘를 좀 더 확장을 시켜준다면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인티그럴 a 플러스의 kp b 더하기 kp 얘네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사용되냐면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문제에서 fx가 막 정의가 되어 있어. x 마이너스 x 플러스의 2 이렇게 해가지고 x가 0과 1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게 막 나와요. 2021에서 2023까지 fx dx를 구하라. 주기가 2고요. f의 x 플러스 2가 fx다 라는 조건이 있다라면은 2021에서 2023까지면 얘를 계속 줄이면 얘가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더더군다나 얘는 간격이 지금 몇 칸 떨어져 있어요? 2칸 떨어져 있죠. 그럼 이건 한 주기를 적분한 거랑 같으니까 0에서 2까지 그냥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잘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A에서 B 플러스 K, P까지 fx, dx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K 곱하기 A, B. 인티그랄 A에서 B fx, dx 이렇게 지우는 이게 A, B, K 이런 거라서 참 안 와닿죠. 잘 숫자로 보여드릴까? fx가 왔어. 빨리 와 빨리 와 들어. K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할게요. 0, 4라고 할까? 0, 4, 8, 10 이렇게 합니다. 구하고자는 게 0에서 43까지 fx, dx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동윤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 이걸 조금 더 친절하게 써줄까? 43이 아니라 3 더하기 4 곱하기 10 이렇게 쓰면 좀 더 친절한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0부터 3까지 0부터 3까지 이거에다가 한 주기만큼의 등록분 값을 10개 그렇지. 이렇게 써주면 조금 보이죠? 그럼 다시 이거 확장해볼까? 그럼 이렇게 나온다면은 얘도 똑같아요.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기만큼, 주기가 P라고 했기 때문에 0에서 P까지 적분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함수가 정의가 되는 게 구간이 뭐 문제에 나와 있다면 그 전체 구간을 적분하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았죠? 이런 것들을 문제를 보시고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숫자로 보여져 있으면 조금 잘 보이긴 하는데 문자로 나왔을 때 아이들이 조금 착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함수의 주기성과 대칭성은 그때 보여줬죠. 도함수 그래프 할 때. 그죠? 함수의 주기성을 좀 써드릴게요. 그러면 뒤에 그 공간에다가 아니면 거기 그 미분법 뒤에 빈 공간에 쓸 때 썼었던 그 자리에 대칭성에다가 뒤에 이어서 쓰셔도 되고요. 그 적분법 제일 뒤에는 쓸 게 되게 많거든요. 아니다. 교재에 대부분 다 있겠지. 개념 다 있을 테니까 뭐 어디든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자, 함수의 대칭성입니다. 함수의 대칭성. 내가 곡선의 요철도 설명해드렸나요? 요철. 안 했어요? 안 했나 보네. 처음 듣는 것 같네. 요철은 설명 안 해도 되나? f의 x 플러스 ft가 fx가 된다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차이가 일정합니다. 합이 일정할 때는 대칭성이고요. 차이가 일정할 때는 주기성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주기가 P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얘를 확장을 하시면 F의 동그라미랑 F의 세모가 같대요. 그런데 동그라미랑 세모의 차이가 P가 된다면 그러면 그때 주기를 P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F의 뭐 X 플러스의 3이랑 F의 X 마이너스 1이랑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얘랑 얘의 차이는 얼마죠?
4가 되지. 그럼 주기가 4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정적분에서 특히나 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두 번째인데요. f의 x 플러스 p가 fx 더하기 q가 된다면 기억이 날려나? 역시나 얘도 차이가 일정합니다. 진서야 이거 보이면은 뭐였는지 기억나요? 봤나? 아영이 기억나? 동윤이는 기억나? 선준 지우 알려주자. 경선아 그 함수값을 자꾸 적는 거 말고 x자리에 이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f의 x 더하기의 3이 fx 더하기의 4 이렇게 나와요. 문제 조건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고 fx를 뭐 0에서 3까지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건 0에서 37까지 적분하여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건 의미하는 게 뭐냐면 x자리 이런 것들은 0 같은 걸 넣어보면 좋아요. x에 0을 한번 넣어봐요. f3의 함수값은 f0의 함수값에다가 4를 넣은 거랑 같네요. 그럼 3을 넣어봐요. f6의 함수값은 f3의 함수값에다 4를 넣은 거랑 같네요. 그럼 0일 때 함수값이 0이면 3일 때 함수값은 0이고 6일 때 함수값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면 이런 식의 모양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주기가 p, q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소리인지? p, q만 갈 때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모의고사나 내신에 기출된 문제들은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의 값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던 걸 내가 본 적은 있어요. 어떤 소리냐면 이렇게요. f의 x-의 3 더하기의 5는 fx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x자리에 3을 넣어봐. x자리에 3을 넣으면 3일 함수값은 0일 함수값에 5를 더한 거랑 같다. 똑같잖아요 표현은. 근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거를 fx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게 fx인가 막 그렇게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려고 하거든. 그런 것들이 부호가 뿔마가 왔다 갔다 거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숫자를 집어넣는 게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살짝 그려준다라면은 0,0을 지났는지 지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P, Q 다음에 EP, EQ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또 어떤 거냐면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랑 여기의 넓이는 모두 동일하고요. 얘네들은 전부 직사각형의 넓이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 몇 개랑 저기 적분하는 거 몇 개가 필요한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써주시고요. 다 썼어. 잘 썼네. 자,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봅시다. 우함수는 어떤 친구들이지? f의 마이너스 x가 fx가 되는 친구들이고요. 얘네들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y축의 대칭이 되고요. 다항 함수라면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라면 코사인도 포함이 되겠지만요. 그럼 y축의 대칭인 모양이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적분을 한 거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0에서 a까지만 적분을 해가지고요. 2배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할까요? 그냥 적분하면 되는데. 이유가 뭘까? 적분 구간이 한쪽이 0이면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넣어봐야 다 0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둘 다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적분 구간 한쪽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간단한 겁니다. 다음에 기함수라면 기함수의 정의는 f-x가 -fx가 되는 거고요. 얘는 원점 대칭이고요. 식의 구성은 홀수 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각함수라면 사인과 탄젠트도 있을 거고요. 그럼 얘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a에서 a까지 적분하여라. 그럼 여기랑 여기랑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a에서 a까지 적분을 하시게 되면은 얘는 0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지. 지호야. 적분하라는 건 뭘 찾으라는 이야기죠? 넓이. 그럼 적분값과 넓이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야. 네. 그럼 왜 달라? 넓이는 절대값 붙인 거고 어. 적분은 무수가 마이너스 그런데 금방 네가 적분한다라는 건 넓이를 찾는 거라며. 그러니까 그런 느낌. 느낌. 선준, 적분하라는 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기울기에 따라 함수값을 찾으라. 기울기에 따라 함수값을 찾아라? 시계에 따라. 동윤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함수값을 다 더해라. 함수값을 다 더해라? 함수값은 내가 요만큼 잡더라도 함수값은 무수히 많은데 x가 0.1일 때, 0.01일 때, 0.001일 때, 0.00001일 때 함수값은 아무리 구간을 작게 잡더라도 그 합은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면 적분한다는 건 뭘까요? 아영이는 어떻게 생각해? 진선 적분한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안 적혀 있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책에도 안 적혀 있어. 내가 공부한 겁니다. 내가 특별하게 뭐 이거를 대학교 때 배워본 적도 없고 원서에서도 안 나오고 그냥 우리가 적분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함수를 바탕으로 그 원래 함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적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정의인데 과연 적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나도 궁금했어요. 나도 넓이랑 적분은 왜 다를까라는 생각이 궁금해서 옛날 뭐 수학사나 이런 것들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물론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창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은 비슷합니다. 동기는 물론 미분이라는 건 그 미세한 차이, 움직임, 뭐 속도에 관한 이런 것들 때문에 탐구가 되었고요. 적분이라는 건 요즘 교육 과정에서 사라졌는데 가장 큰 테마가 뭐냐면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 또는 곡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부피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적분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항아리가 있어요.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의 부피를 찾고 싶어. 옛날에 아르키메데스 아저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부었죠. 진짜입니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책에. 정말 모래를 넣거나 물을 넣거나 그렇게 해서 진짜 부피를 찾았대. 근데 이게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얘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걸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x축을 기준으로 얘를 회전을 시켜요.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 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얘네들의 부피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걸 어떻게 회전시키느냐. 얘를 x축을 절단을 합니다. x축을 되게 분할을 해요. 쫙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할을 해. x축을 막 분할을 해서 여기에 높이를 일정하게 만든 원기둥을 만드는 거야. 아, 원기둥이 안 보이네. 원기둥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원기둥을 막 미세하게 만들어요, 원기둥을. 이 원기둥의 부피를 다 더하면은 얘네들의 부피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원기둥의 높이를 0에 가깝게 만들면 오차가 제로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원기둥을 거의 디스크에 가깝게 만들거든요. 원판에 가깝게. 그렇게 만들어서 걔네들의 부피의 합이 이 전체 부피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게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부피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게 예선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이거 증명하고 했었거든요, 다.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애들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얘를 찾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지만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 같은 경우라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라면 이 넓이를 찾고 싶고 이 넓이를 찾고 싶거든.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냥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해서 얘가 F고 얘가 G라고 한다라면은 F랑 G를 그대로 빼게 되면 여기서 빼게 되면은 여기는 F가 G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올 텐데 여기서 빼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함수 값의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을 적분을 했을 때 뭐 그 값의 부호가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넓이라는 걸 정의할 때는 무조건 함수 값의 차이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우는 거고요. 그냥 적분한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아닐 수 있지만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함수 값들의 합으로 생각을 하는 게 문제를 푸는 게 좀 편합니다. 해석을 할 때 적분을 하여라 라고 하면 x의 값이 y 값이 양수인 부분, x축 위쪽에 있는 부분은 적분하게 되면 플러스 값으로 나온다.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온다 라고 받아들이면 더 좋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x축과 또 적분을 해야 되는 거든. fx-0을 적분하는 겁니다. x축이 이제 y는 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막 다르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것까지는 아직 뭐 여러분들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분은 함수 값들의 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해석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넓이랑은 절대로 다릅니다. 넓이는 지호가 이야기한 것처럼 늘 양수 값이 나와야 되니까. 알았죠? 그러면 이제 적어봅시다. 코어를 봅시다. 몇 쪽이니 지호야? 100쪽이야. 100쪽이야? 꼬리 100번하는 거죠. 꼬리 100번하는 거죠. 100쪽. 쪽이 봅시다. 그러니까 100쪽. 자, 대표 문제 1번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대. 그럼 이게 세 근을 가진다. 마이너스 2랑 0이랑 3일 때 세 근이니까 fx를 우리가 그냥 쉽게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세팅이 아니고 찾을 수 있겠죠. 정확히. 맞습니까? 얘를 그러면 0에서 1까지 정적분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하나 알려줄까? 12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 7 얘네. 이거 봐봐요.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뭐 4라고 할까? 3x의 제곱 플러스의 뭐 5 이걸 적분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아영 어떻게 하니?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의 5x 한 다음에 얘를 집어넣어서 쭉 쓰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쭉 쓰죠. 이걸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어떤 방법이냐면
3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4제곱을 그냥 빼고 3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각각 빼고 이거 따로따로 아까 쭉 전개시킨 걸 같은 차수양들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어차피 이건 같은 식이거든요. 전개시켜서 뒤로 빼버리면은. 근데 이게 왜 조금 더 빠르냐면 저 개수들이 정수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개수들이 분수로 나올 때가 있어요. 3분의 4분의 2분의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좀 더 불편합니다. 막 통분해야 되고 그렇거든. 근데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거랑 앞에 있는 분모랑 약분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무조건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따로따로 동료함끼리 같은 차수함끼리 계산하시면 조금 더 빨리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대표 문제 2번을 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x, f, x제곱 마이너스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fx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다가 막 이걸 변형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fx식을 찾으면 깔끔하게 끝나요. fx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4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제곱이구나. 그러면 f의 x제곱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셔야 돼요. f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4 어떨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어떨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결국은 다시 한번 얘를 우리가 찢어주셔야 됩니다. 구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얘가 x제곱이 1일 때를 기준으로 하셔야 되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f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라면 그냥 4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거면 작다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리고 1에서 2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니까 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x를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5x가 될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4니까 4x가 될 거고요. 1에서 2까지는 또 마찬가지 얘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5x가 될 거고요. 얘는 홀수차 쓰고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질 겁니다. 기함수라서.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 계산을 하시면은 마이너스의 4분의 1의 x의 4제곱 플러스의 2분의 5의 x제곱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고요. 마찬가지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1 와우 마이너스 4를 넣으면은 64 플러스 마이너스의 3 얼마야? 40인가요? 마이너스의 4 플러스의 10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의 2분의 5 계산을 하면 4분의 1 지워지고 2분의 5 지워지고 얘 계산하면은 6이고요 14고요 20이 되겠네요. 아닌데 24인데 24 30이네요 30 답은 30이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거 하나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2-1번 한번 볼래요? 유제 2-1번 이거는 힌트만 드릴게요. 보셨을 때 뭐가 보여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접근한 거랑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접근한 거랑 0에서 3까지 접근한 거랑 같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진서야 눈에 힘줘. 얘네 잘 봐봐.
얘 적분한 걸 A라고 하고 얘 적분한 걸 B라고 하면 얘 적분한 건 A 플러스 B가 되거든? 맞나요? 얘 마이너스 3에서 0까지가 A고요. 0에서 3까지가 B고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는 얘네들 합친 거니까 그럼 A 플러스 B랑 A랑 B랑 같다라는 건 얘네들이 모두 뭐라는 이야기야? 0이란 이야기야. 다. 그러면 이제 fx식이 최고점 계수가 1인 이차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집어넣고 적분을 다 하느냐? 그러면 너무 빡셀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띵킹을 합니다. 생각해봐. 적분은 함수값들의 합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적분하는 게 0이 된다라면은 마이너스 3과 0 사이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0에서 3까지 적분한 것도 0이라는 건 0과 3 사이에서도 부호가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y축 대칭인 모양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 얘의 넓이가 얘의 적분값이 0이고 얘의 적분값이 0이 되면서 전체 적분이 0이 된다. 그러면 y축의 대칭이니까 fx식을 우리가 좀 더 이쁘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이제 아무 때나 0에서 3이거나 마3에서 0이거나 마3에서 3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간을 적분하시면 A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진서야, 눈에 힘줘. 눈이 감기고 있다. 중력을 못 이긴다. 다음에 절대값 비율을 포함한 함수들인데 대표 문제 3번은요. x,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얘가 된다. x,f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x 도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가 도함수라는 소리니까 얘를 적분을 하면은 fx가 만들어질 거야. 그런데 적분 함수 c가 생깁니다. 그거는 얘를 이용해서 이제 찾아줄 수 있겠죠. 얘를 적분하시면 fx가 뭐가 될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에 2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c가 되고요. 이걸 0에서 1까지 적분하게 되면은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의 2분의 1 더하기의 c 얘가 12분의 13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 둘 똑같구나.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분의 1 아니 플러스 6분의 1 12분의 1 1이다 1이다 얘가 되겠네요. 적분상수 C는 1이 되겠습니다. 형! 졸리는구나. 졸리다. 자 유제 3-4번 한번 볼게요. 잘 봐봐. 이거 되게 쉽게 가는 겁니다. 0에서 2n까지 절대값 x-n을 적분하여라 라는 거야. 그래서 1부터 쭉 11까지 대입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잘 봐봐. 절대값의 x-n은 이렇게 튕길 겁니다. n에서. 근데 0에서 2n까지 적분하여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면 돼. 어차피 양수니까. 근데 이 삼각형은 같은 거니까 얘는 결국 fn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이거 합체하면 정사각형 넓이 찾으면 될 테니까. 그럼 얘가 fn이 n제곱인 거야. 그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11의 제곱입니다. 그럼 시그마 k제곱 하면 되겠죠? 알았지? 이건 어렵지 않은 겁니다. 다음 우함수 기함수 정답분인데요. 자, 대표 문제 4번입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의 x세제곱. 자, 띵킹. 진서야, 띵킹 하세요. 절대값 x세제곱은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그렇죠. 절대값을 씌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축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는 우함수예요. 그러면 우함수랑 곱하면 뭘까요? 우함수겠죠? 우함수 제곱이 아니고요. 함수값이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뭐가 될까요? 기함수입니다. 그러면 봐봐.
우함수랑 곱한 건 우니까 괜찮고요. 우함수랑 기함수랑 곱한 건 기함수니까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에서 1이라서 얘는 사라져요. 그럼 얘는 우 남았기 때문에 얘는 2배의 인티그럴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이 없어집니다. 그냥 x 세제곱으로 얘를 쓸 수 있습니다. 뒤에 남는 건 x제곱 플러스의 2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얘를 적분을 하시면은 5니까 6분의 1의 x의 5제곱 플러스 1의 2분의 1의 x의 4제곱 0에서 1. 그러면 얘가 6분의 4, 3분의 2, 3분의 4. 구간은 이걸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값의 어떤 x제곱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라면은 절대값을 포함한 이 친구는 우리가 우함수로 해석을 해도 괜찮다. 굳이 구간을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라고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유제 4-1번에 있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절대값의 x세제곱은 우함수입니다. 얘는 우함수. 그래서 얘는 기함수니까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얘네 둘만 남기면 돼요. 얘네 둘만 남겨서 0에서 2까지만 적분해서 2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구나.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들. 자, 대표 문제 5번입니다.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답니다. fx가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라는 소리는 기함수라는 소리죠. 자, 마이너스 4에서 1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적분한 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적분한 거를 찾아라. 그러면 얘를 우리가 찢어볼게요. 마이너스 4에서 1까지 적분한 거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fx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없어지거든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에서 1이니까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4에서 1까지 적분한 거랑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까지 적분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주어져 있는 얘는 결국 얘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얘랑 얘랑 합체하면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로 갈 거야. 즉 얘네 둘을 더한 게 k가 되겠다. 2k-3 마이너스 3이 k가 되겠다. 그러면 k는 3이 되겠다. 알아들어요? 진짜 알아듣니? 자, 다음에 이거는 유제 5-이거는 편미분 쓰셔가지고 f'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얘는 기함수입니다. 이런 형태는 기함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x자리, y자리에 xy 자리에 모두 0을 집어넣으면 f0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시면은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랑 같아서 기함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함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f' 찾는 게 아니네. 이건 기함수인 거 확인하는 거고. 다음 주기함수의 정적분입니다. 자, fx가 주어집니다. 0에서 1까지, 1에서 2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 2까지 함수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주기가 2라고 단정 지어도 괜찮다고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5까지거든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5면은 8칸이지. 그럼 이 주기가 몇 번 반복되냐면 4번 반복될 거야. 주기가 4번 반복된다는 소리는 결국 0에서 2까지 얘를 적분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에다가 1에서 2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dx를 하시면 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에 1 마이너스 2분의 어떡하지? 2분의 3? 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3 마이너스 6분의 11 6분의 7 그러면 2배 하시면은 3분의 7이 답이 없어요. 4배 해야지. 4배 해야죠. 4배 하시면은 3분의 14가 답이냐.
평행 이동한 함수의 정적분.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주기가 여기는 없나요? 이 무슨 말이야? 진서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f의 2 더하기 x랑 f의 2 마이너스 x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이야? x는 2의 대칭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x는 2의 대칭. 자, 대표 7번입니다. 6에서 9까지 접근한 걸 찾으래요. x는 6에 대하여 대칭이래.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접근하는 건 15고요. 3에서 15까지 접근하는 건 31입니다. 대충 그립시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 다음에 3에서 15까지. 여기서 9칸 떨어져 있고 여기서 9칸 떨어져 있으니까 15는 여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9가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여기 넓이를 A, B, B, A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는 A를 뜻하고요. 얘가 15입니다. 얘가 15야. 3에서 15까지는 31이래. 근데 여기가 15야. 그럼 얘네 둘 더한 게 16이 돼야 되니까 너희는 8이 되겠네. 그래서 6에서 9까지 접근하는 건 8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fx 찾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동의야 꺼져요.